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데이터 구조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러한 데이터 구조들을 이제 수학적인 연산에 사용을 하는 것이 약간 좀 불편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한 경우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듈로 numpy 모듈이라는 것이 있는데, numpy 모듈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어, 파이썬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래프 같은 것들을 이제 그릴 때 사용하는 애플라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모듈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numpy부터 살펴보죠. 그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살펴봤던 그 파이썬의 데이터 구조를 생각을 해보면 그 수학적인 오퍼레이션들을 하는 데는 적절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다음과 같은 리스트 2, 3, 8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것을 이제 벡터라고 생각을 한다면 수학적으로 여기다 2를 곱하게 되면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을 하게 되면 가까이 컴포넌트가 4, 6, 16이 돼야 되겠죠? 네, 그렇게 되는 것을 이제 수학에서는 원하는데 파이썬에서 이러한 리스트에다 2를 곱하게 되면 네, 다음과 같이 단순히 그 데이터를 이제 2번 반복을 하는 리스트가 만들어집니다. 네, 심지어 그 정수하고의 곱셈은 가능하지만 이런 플로팅 포인트 넘버와 리스트를 이제 곱셈을 하는 것은 이제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그 원하는 것은 일종의 벡터의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을 이제 하기를 원하는데요. 자, 물론 이제 벡터의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코드로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다음과 같이 기존의 벡터를 나타낸 리스트라는 생각을 하고 그것에다가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 한 결과를 새로운 리스트로 우리가 만드는 그러한 코드를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 values라고 하는 리스트에 있는 각각의 원소 x에 대해서 2.1을 곱한 결과를 result에 이제 추가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다음과 같이 2, 3, 8이라고 하는 성분을 가진 벡터에 2.1을 곱한 그러한 벡터를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그 계산을 할 수는 있지만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코드가 너무 좀 길어지고 좀 복잡해지죠. 자, 그래서 그러한 그 수학적인 오퍼레이션을 하는 것이 파이썬 자체의 데이터 구조들을 사용을 하면 그렇게 편하지가 않은데요. 자, 이러한 그 수학적인 그러한 계산을 할 때는 우리가 numpy라고 하는 모듈을 사용을 하면 수학에서 얘기하는 벡터나 수학에서 얘기하는 행렬의 곱 같은 것들을 편하게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numpy 모듈을 사용을 하는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하도록 하죠. 자, 일단 numpy 모듈을 이제 임포트를 해야 될 텐데요. 보통 이제 numpy라고 하는 이름이 아주 길진 않지만 보통 np라고 줄여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import numpy as np라고 하면 numpy라고 하는 모듈을 임포트를 하면서 numpy 모듈과 관련된 함수라던가 여러 가지 변수들을 사용할 때 numpy라고 쓰지 않고 np라고 줄여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np. 이라고 쓸 수가 있는데요. numpy에서 사용할 수 있는 array 혹은 벡터 혹은 뭐 행렬들을 만들 때는 이제 그 array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고 됩니다. 자, array라고 하는 함수에다가 내가 원하는 그러한 성분들을 이제 리스트 형태로 입력을 하면, 그 numpy에서 다룰 수 있는 numpy array를 return 해주게 됩니다. 그 numpy array를 A로 우리가 지금 받아온 거고요. 그런 다음에 2점이라고 A를 곱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했더니 단순히 2점이라고 a를 곱하는 이 스테이트먼트 익스프레션만으로도 그 값을 보면은 각각의 값이 2점일만큼 곱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수학에서 원하는 이러한 어레이 혹은 행렬들의 계산이 쉽게 numpy 모듈을 쓰면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numpy 그 모듈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오퍼레이션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다음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죠. 자, A는 numpy 어레이로 2, 3, 8을 원소로 하고 있고요. B는 1, 2, 3을 원소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A라는 일종의 벡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수학적으로. 자, A라는 numpy 어레이와 B라는 numpy 어레이를 곱하면 어떻게 될까? 혹은 A하고 A를 곱하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실행해 보니까 A하고 B를 곱한 결과가 첫 번째 출력이 된 것 같은데 2, 6, 24라고 한 성분이 어떻게 얻어졌을까요? 네, A의 첫 번째 성분과 B의 첫 번째 성분을 곱해서 만들어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성분끼리 곱해서 두 번째 성분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분끼리 곱해서 세 번째 성분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A 곱하기 A를 생각을 하더라도 자기 자신의 첫 번째 성분 제곱 일종의 그 두 번째 성분의 제곱, 세 번째 성분의 제곱을 이제 해서 만들어진 것 같죠? 즉, numpy 어레이를 곱할 때는 이제 사이즈가 물론 이제 길이가 같아야 될 텐데 길이가 같을 때는 컴포넌트 와이즈하게 곱셈을 합니다. 물론 이러한 곱셈이 수학에서 얘기하는 내적이라던가 행렬의 곱하고는 다르죠. 하지만 이렇게 컴포넌트 와이즈하게 곱셈을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연산을 간단하게 해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연산도 우리가 numpy 모듈을 이용하면 쉽게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a 곱하기 a는 a의 거듭 제곱으로 해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즉 a라고 하는 numpy 어레이에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들어가 있지만 그것을 마치 하나의 그 값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하게 되면 컴포넌트별로 그러한 계산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numpy 어레이를 사용을 해서 수학에서 얘기하는 내적, 닷 프로덕트를 하고자 한다면 np.dat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자, 지금 a라고 하는 numpy 어레이를 만들었는데요. numpy를 이제 우리가 np로 임포트를 했습니다. np라는 이름으로. 자, 이런 np 닷이죠. 닷인데 여기도 닷이고 여기도 닷인데 자, 여기에다가 a라는 이런 numpy 어레이를 넣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죠? 77이 됩니다. 즉 a하고 자기 자신하고 내적을 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2의 제곱 4, 3의 제곱 9, 8의 제곱 64를 다 더한 값이죠. 그래서 위에 있는 것은 그냥 성분별로 곱한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고. 근데 inner product, 내적이라고 하는 것, dot product는 이렇게 곱해서 다 더하는 거죠. 물론 위에서 그 B하고 A를 이제 생각한다면 A하고 B의 내적도 가능하겠습니다. A하고 내적을 보면 2 곱하기 1, 2 곱하기 3, 3 곱하기 8을 해서 다 더한 값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적은 닷을 이용해서 하면 되고요. 자, 이러한 닷을 이제 이용을 하게 되면 행렬을 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A는 약간은 좀 복잡해 보이기는 한데 그 안에 써 있는 이제 그 리스트가 그 리스트 안에 리스트가 원소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리스트를 이제 np 어레이에 넣게 되면 일종의 행렬을 이제 만들어 주는 걸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할 때
첫 번째 이 리스트는 우리가 보통 첫 번째 행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리스트는 두 번째 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2x3 행렬을 입력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이 1이 있는 곳이 첫 번째 컬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 0이 두 번째 컬럼, 1, 2가 세 번째 컬럼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행렬을 입력하는 방식을 써서 B도 입력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와 같이 입력을 하면 B는 3x2 행렬이 됩니다. 자, 이것을 이제 한번 행렬 입장에서 한번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을 것 같습니다. 즉, 네, 여기다가 쓰죠. 2, 3, 1, 1, 2 라는 행렬을 numpy 어레이 입장에서 입력을 할 때 이와 같이 입력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4, 2, 2, 2, 5, 3 이라는 행렬을 나타내기 위해서 numpy 어레이를 가지고 입력을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입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행렬의 크기를 보면 수학적으로 얘는 2x3 행렬이고 얘는 3x2 행렬이죠. 그래서 행렬을 곱이 가능한데 행렬을 곱은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죠. 곱하면 8 마이너스 6 더하기 2니까 얼마인가요? 4가 되나요? 네. 그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겠죠. 네. 자, 이러한 그 행렬을 곱셈 계산을 numpy 어레이를 이제 사용을 하면 간단하게 이 경우에도 dot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을 한번 보죠. 자, 지금 np.dot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제 활용해서 a하고 b를 넣었습니다. 자, 그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가요? 그 결과가 리스트 안에 두 개의 리스트가 들어가 있는데 각각의 리스트는 두 개의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결과는 2x2 행렬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결과가 행렬의 곱셈인 우리가 조금 전에 생각한 그러한 곱셈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 같죠? 네, 그래서 행렬의 곱셈을 numpy 어레이를 사용하면 쉽게 계산을 할 수 있는 그런 편리한 점도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거 지우고 계속 하죠. 자, 이런 numpy 어레이를 사용하면 내적이라던가 아니면 컴포넌트 와이즈하게 곱한다던가 아니면 행렬의 곱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이제 곱을 할 때 그 numpy 어레이의 모양이라고 하는 쉐입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곱할 수가 있고 어떤 경우는 곱할 수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행렬의 곱을 할 때는 이제 앞에 있는 행렬의 열의 크기와 뒤에 있는 행렬의 행의 크기가 같아야지만 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numpy 어레이의 그 크기, 크기라기보다는 형태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형태를 우리가 알고 싶을 때는 그 numpy 어레이라고 하는 이 오브젝트에 대해서 .shape이라고 하는 그 일종의 attribute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 값을 이제 확인해 보면 됩니다. 자, 지금 방금 입력한 것은 세 개의 원소를 이제 성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shape이 그냥 3입니다. 지금 여기 3, 콤마라고 되어 있는 걸 봐서 이 shape은 튜플 형태로 주어져 있는데 성분이 딱 하나만 있는 거죠. 근데 그게 3입니다. 자,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자, 앞에서 이러한 것은 이제 우리가 행렬을 입력을 할 때 이러한 모습을 사용을 했는데 자, 이 경우에는 행이 두 개가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컬럼이 세 개가 되는 것 같죠? 자, 이 경우 쉐입을 확인해 보면 바로 첫 번째 값이 행의 크기, 그 다음에 두 번째 값이 열의 크기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쉐입을 통해서 곱할 수 있는 경우, 곱할 수 없는 경우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그 numpy 어레이도
인덱스로 접근을 할 수도 있고 슬라이스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2, 3, 8이라고 하는 리스트로부터 numpy 어레이를 만들고 인덱스 2를 사용을 하게 되면 바로 인덱스 2에 해당하는 8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덱스를 사용해서 원소를 접근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1콜론과 같이 슬라이스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1콜론 하게 되면 인덱스가 1인 원소부터 끝까지 선택을 하는 것이죠. 즉 3과 8을 선택을 하는 그러한 스테이트먼트 되겠습니다. 익스프레션이라고 하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긴 하네요. 자, 다음을 한번 볼까요? 지금은 이제 그 일종의 벡터를 입력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B는 행렬을 입력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때 B에다가 인덱스 1을 넣게 되면 그것은 어떤 값을 의미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지금 B라고 하는 것은 리스트를 가지고 numpy 어레이를 만들었는데, 이 리스트에 있는 성분은 두 개입니다. 하나, 둘. 따라서 인덱스 1을 쓰게 되면은 이거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한번 해보죠. 네, 어떤가요? 네. 예상대로 이 전체를 우리가 선택을 했습니다. 즉, 인덱스 1을 넣게 되면 결국 그 행 전체를 선택을 했는데, 인덱스가 1이기 때문에 순서상으로는 이제 두 번째 행을 우리가 전체를 접근을 할 때 이와 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선택을 하면 두 번째 행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두 번째 행에 있는 특정한 또 컬럼을 우리가 지정을 하고 싶다면 이거 자체가 numpy 어레이가 되기 때문에 뒤에다가 다시 인덱스를 사용을 해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하면 아마도 두 번째 행에 있는 인덱스 2, 즉 세 번째 열에 있는 원소를 접근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행렬을 입력을 한 경우에는 각각의 행에 있는 원소, 열에 있는 원소들을 이와 같은 인덱스를 이중으로 사용을 함으로 해서 원소들을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접근을 할 수 있는 것은 리스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접근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numpy 어레이에서는 이와 같은 방법을 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이 브래킷을 앞뒤에 한 번만 쓰고 1,2 라고 써도 됩니다. 자, 이런 표현을 써보면은 우리가 ij, i번째 행, j번째 열을 이제 표시하는 그러한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러운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런 수학적인 표현을 생각해 봤을 때. 자, 그래서 중간에 컴마를 써서 앞에는 행의 인덱스, 뒤에는 열의 인덱스를 써도 우리가 원하는 원소를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러한 익스프레션에다가 슬라이스를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컴마 앞에는 콜론, 컴마 뒤에는 1을 쓰게 되면 컴마 앞에는 행을 의미하는데 모든 행을 의미하겠다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즉, 모든 행인데 열 번호는 인덱스를 1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즉, 이 행열에서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을 다 생각하고 컬럼은 인덱스 1을 생각하겠다라는 얘기는 3, 5에 해당하는 두 번째 컬럼을 한꺼번에 우리가 선택을 하는 방법이라고 짐작이 되는데요.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런 것 같죠? 3하고 5를 한꺼번에 선택을 했습니다. 즉, 컬럼 전체를 이제 선택을 할 때는 행은 전체를 다 선택을 하고 컬럼은 내가 원하는 인덱스를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것을 뒤집으면 행은 인덱스가 1이고 그 다음에 컬럼은 모든 컬럼을 생각하는 거니까 인덱스 1에 해당하는 행을 다 선택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물론 앞에서 우리가 해본 B에다가 인덱스 1을 집어넣는 거하고 결과가 같을 것 같죠? 네, 결과가 같네요. 네. 자, 이런 numpy 어레이를 가지고 이제 행렬에 곱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원소 접근하는 것도 우리가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numpy 어레이에서의 장점은 매스킹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내가 다음과 같은 numpy 어레이를 만든 다음에 여기에 있는 숫자들 중에서 200보다 큰 숫자가 어디에 나타나는지를 알고 싶을 때 다음과 같이 단순히 a가 200보다 큰지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 됩니다. 비교를 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먼저 확인해 보죠. 보니까 어떤가요? 자, numpy 어레이는 여러 개의 값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개의 값들마다 이 조건이 참인지 거짓인지, 즉 이러한 relational 오퍼레이터를 써서 참인지 거짓인지를 컴포넌트별로 알려줍니다. 그래서 얘는 200보다 크다는 거고요. 얘하고 얘는 200보다 작다는 거죠. false니까. 그 다음에 true입니다. 따라서 얘는 200보다 크다라는 의미, 나머지는 다시 또 false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200보다 작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것을 이제 우리가 이용을 하면은 여기 있는 그 값들 중에서 200보다 큰 값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좀 간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숫자들 중에서 200보다 큰 숫자들은 모두 0으로 바꾸고 싶다. 그리고 200보다 같거나 작은 숫자는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 쓰면 됩니다. 즉, A에다가 다음과 같은 comparison을 하는 relational operator 써서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지금 앞에서 본 것처럼 이 스퀘어 브래킷 안에 있는 값은 각각의 성분별로 참이냐 거짓이냐가 나올 텐데 그것을 스퀘어 브래킷 안에 쓰게 되면 이 선택한 부분이 참이 되는 그 성분들만 골라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부 0으로 할당을 하는 그러한 스테이트먼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다음을 한번 써볼까요? 자, A라고 하는 것에다가 자, 지금은 이제 모두 5개의 성분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true, false를 5개를 써서 numpy 어레이를 만든 다음에 이만큼 그것을 A에다가 집어넣은 거죠. 그럼 뭐가 나오나? 그럼 보면 자, 230, 10, 39, 76이 나왔는데요. 284만 빠졌죠. 즉, true가 되는 컴포넌트만 골라낸 겁니다. 그렇죠? 자, 이런 일을 이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A가 컷오프보다 크다라고 하는 이러한 비교를 A의 브래킷 안에 넣게 되면은 이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들만 골라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값들을 이제 0으로 어사인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230, 200보다 커서 0으로 지금 할당이 됐고요. 284도 0으로 할당이 됐습니다. 나머지들은 값이 변화가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어떤 조건을 만족을 하는 것들을 쉽게 골라내고 그런 것들을 내가 원하는 어떤 오퍼레이션들을 하는 것들이 간단한데요.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매스킹이라고 부릅니다. 자, 물론 이런 매스킹을 numpy 어레이가 아니라 기존의 파이썬에 있는 함수들을 사용을 해서도 충분히 작업이 가능합니다. 자,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코드를 생각을 해보죠. 즉, A라고 하는 어레이에 있는 각각의 X에 대해서 X가 컷오프보다 크면은 0으로 정해줄 거니까 0이라고 추가를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값을 변화시키지 않을 거니까 X 자체를 append를 합니다. 그래서 new A를 나중에 출력을 assign을 하고 나서 출력을 해보면 결과가 같습니다. 자, 어떤가요? 자,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과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과 네,
당연히 위에가 간편하죠? 그래서 이러한 마스킹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numpy 어레이에서 이제 행렬의 곱이나 내적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때는 이제 크기가 잘 그러니까 크기라기보다 쉐입이 잘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쉐입이 맞지 않는 경우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계산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몇 가지 예를 보죠. 자, 일단은 지금은 앞에 있는 A는 행이 3개, 컬럼이 2개입니다. 자, 이것과 이제 곱하기 위해서 지금은 약간은 굉장히 복잡하게 집어넣는데,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 B는 행이 2개, 컬럼이 하나인 그런 행렬이 되겠죠. 그래서 A라는 행렬과 B라는 행렬 곱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곱셈을 하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면, 앞에 있는 A는 행렬로 나타낸다면 0, 1, 2, 3, 4, 5가 되고요. 뒤에 있는 것은 이제 컬럼 벡터죠. 10 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곱할 수가 있죠. 곱하게 되면 0, 100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 0, 100이 아니라 0 더하기 100이니까 100이죠. 이렇게 하면 320이 나오고, 그 다음은 540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3by 2 행렬과 2by 1 행렬 곱해서 3by 1 행렬이 나오는 거죠. 자, 이 계산은 우리가 앞에서 확인을 했었는데, 일단 이 결과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닷 프로덕트 하면 되죠. 그래서 100, 320, 540을 표현하는 어레이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을 한번 곱해보죠. 자, 지금 닷을 썼는데 지금은 앞에서 inner product가 아니라 제일 처음에 했던 기호인데요.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그냥 곱셈 기호를 쓰게 되면은 component wise하게 곱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A하고 B의 모양이 동일해야지 component wise하게 곱셈이 가능할 텐데, 모양이 다른 경우에도 component wise하게 곱셈이 가능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다음을 보죠. 다음은 똑같이 A는 그대로 입력했고요. B는 10, 100으로 입력했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이런 것을 이제 component wise하게 곱하려면 위에 있는 것과 아래에 있는 것이 A와 B가 쉐입이 다르기 때문에 component wise하게 곱이 안 될 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곱을 지원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 그 위에 있는 A의 컬럼의 개수가 2개가 되죠. 자, 그래서 B의 성분의 개수도 2개입니다. 그래서 그게 맞아떨어지는 경우에는 그대로 곱합니다. 즉, 0하고 10을 곱하고요. 1하고 100을 곱합니다. 그런 다음에 2하고 곱할 컴포넌트가 없는데, 이 경우에는 다시 또 10을 곱합니다. 3하고 100을 곱하고요. 4하고 10, 5하고 100을 곱해서 앞에 있는 A의 형태랑 동일한 형태의 행렬을 만듭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 가지 계산을 좀 간편하게 하는 그런 장점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자, 그러한 경우를 위해서 이러한 곱셈을 지원을 하는데, 이러한 것을 브로드캐스팅이라고 부릅니다. 즉, 앞에 있는 행렬의 크기에 맞춰서 뒤에 있는 행렬의 크기를 이제 늘리는 겁니다. 자, 물론 지금 A하고 B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컴포넌트 와이즈하게 곱할 때는 이제 닷 프로덕트, 그러니까 컴포넌트 와이즈 곱할 때는 이런 별표 일반적 곱셈을 쓸 수가 있는데요. 자, 이 경우에는 닷 프로덕트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어떤가요? 네, 앞에서 우리가 계산한 결과하고 이거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 둘 다 닷 프로덕트, 즉 일종의 행렬의 곱인데요. 행렬의 곱이긴 하지만 모양이 약간 좀 다르죠? 자, 여기서는 이제 A는 똑같은데 위하고 아래가 B가 다릅니다. B가 여기서는 이제 이러한 2x1
2x1 행렬을 우리가 입력을 했는데, 말에서는 그냥 그 1차원 어레이로 입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양이 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때도 그 일종의 행렬의 곱을 지원을 하는데, 그 결과가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여기서는 이렇게 이거 자체도 행렬의 꼴로 나왔는데, 이 결과는 행렬의 꼴이라기보다는 어떤 벡터의 꼴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가능은 한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그 이중 리스트, 이중 어레이가 아니라 1차원 어레이로 입력을 하게 되면, 그때 행렬의 곱을 이제 원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마치 컬럼 벡터로 간주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지 않더라도 컬럼 벡터 곱을 생각을 해서 0, 1과 10, 100을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하기 때문에 처음엔 100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는 320, 그 다음에는 540이 나오고 있습니다. 행렬의 곱을 하기는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결과도 보니까 여기하고는 달리 그냥 1차원 어레이로 나왔습니다. 즉 B가 1차원 어레이면 곱한 결과를 행렬의 곱처럼 해주기는 하는데 닷을 쓰면 그 결과가 1차원 어레이가 나온다라는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네, 뭐 다음도 한번 해볼까요? 자, 앞에는 이제 이러한 그 곱셈이 쉐입이 일치하지 않을 때도 맞춰서 브로드캐스팅이 됐는데요. 지금 항상 그렇지는 않은데 다음과 같은 경우를 보죠. 자, 지금은 그 열의 개수가 3입니다. 근데 지금 B는 성분이 2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의 경우하고는 좀 다르죠. 앞의 경우에서는 열의 개수가 여기 있는 성분의 개수랑 일치했는데 여기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아무리 넘파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곱해야 될지를 잘 몰라서 이런 곱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브로드캐스팅이 일어나지 않는데요. 자, 만일에 이러한 곱셈을 0하고 10을 곱하고 3하고 100을 곱하고 하는 그 컬럼이 행이 두 개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행에다가는 10을 곱하고 두 번째 행에다가는 100을 곱하는 그런 연산을 의도를 한 경우라면 그런 것을 이제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B의 모습이 약간 좀 달라지면 좋겠는데요. 다음과 같이 B 콜론 컴마 난이라고 쓰게 되면 B를 입력을 한 것이 뭐로 바뀌냐면 다음과 같이 그 컬럼 벡터 형태, 컬럼 형태의 매트릭스 형태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그 행렬의 곱을 물론 할 수도 있지만 그냥 곱셈을 하게 된다면 컴포넌트 와이즈하게 곱셈이 일어나는데 이때 각각의 행에 10과 100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행에는 전부 10을 곱하고 두 번째 행에는 전부 100을 곱해서 2x3 행렬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합니다. 일종의 이것도 컴포넌트 와이즈 곱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경우에도 일종의 브로드캐스팅이 일어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은 처음에 보면은 다양한 곱셈이 가능해서 언제 어떤 곱셈을 활용을 해야 될지 약간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텐데요.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할 거는 그냥 곱셈 같은 기호를 쓰게 되면 컴포넌트 와이즈 곱셈을 하는데 쉐입이 다를 때는 적절하게 브로드캐스팅을 하기도 한다. 행렬의 곱을 할 때는 혹은 벡터의 내적을 할 때는 닷이라고 하는 함수를 쓴다 라는 것으로 일단은 큰 그림 입장에서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numpy에서는 우리가 각각의 원소들의 데이터 타입을 우리가 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많이 파이썬에서 다루지 않았던 내용이라 약간은 처음 보는 내용일 텐데 그냥 간략하게
이러한 것이 있다는 것 정도만 기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데이터를 표현하는, 정수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는 unsigned integer 8이라고 하는 것으로 정수를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unsigned integer 16이라는 것을 통해서 정수를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unsigned integer 8이라고 하는 형태로 정수를 표현을 하게 되면 8비트로, 즉 0일을 나타내는 8개의 자리로 정수를 표현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 최대 정수는 2의 8제곱 마이너스 1까지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맨 처음에 0도 우리가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의 8제곱 마이너스 1은 얼마죠? 255입니다. 그래서 unsigned integer 8으로 표현할 수 있는 숫자의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요. 0부터 255 사이의 숫자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한 사실을 이제 한번 확인해 보는 의미로 다음을 보죠. A는 200을 가지고 있는데 unsigned integer 8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한 A를 더해 볼까요? 200 더하기 200이니까 단순하게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400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A의 데이터 타입이 0부터 255까지 밖에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한 거랑은 좀 다릅니다. 즉 400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400을 256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계산이 됩니다. 자, 비슷하게 unsigned integer 16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으로 정수를 표현할 때는 최대로 0부터 2의 16제곱 마이너스 1까지만 표현이 됩니다. 자, 2의 16제곱 마이너스 1이 아니라 마이너스 2가 되는 값을 한번 확인해 보면 65,534인데요. 여기에서도 비슷하게 이 값을 unsigned integer 16으로 생성을 해서 더해보면 오히려 값이 줄어들었죠. 네, 그 이유는 이 경우에는 이 두 개를 더한 값을 2의 16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를 결국은 계산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 타입을 여러분들이 변경을 할 수도 있는데요. 처음에 A를 만들 때는 unsigned integer 8 타입으로 만들었다가 데이터 타입을 unsigned integer 64 타입으로 변경을 하고 싶으면 as 타입을 뭐뭐로 해라, 뭐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타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타입을 이제 바꾸고 나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면 처음에는 unsigned integer 8이었기 때문에 그냥 A를 위해서 더해보면은 144가 나오지만 지금은 제대로 지금 타입을 바꾼 것을 안 바꿨네요. B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 B를 더하겠습니다. 즉 as 타입을 통해서 그 A 자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타입을 바꾼 것이 이제 return이 돼서 그것을 B라고 하고 B를 더해보면 400이 나오고 타입도 unsigned integer 64비트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여러 가지 numpy의 기능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다음 연습 문제를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연습 문제냐면 다음과 같은 어레이를 생각을 해서 위에서 우리가 소개한 기능 중에서 masking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서 100보다 작은 숫자들을 전부 다 1을 곱해라 라는 겁니다. 자, 그것은 이와 같이 하면 되겠죠? A가 100보다 작은 조건을 만족하는 것들만 선택을 해서 그것을 2를 곱해라 라는 겁니다. 자, 곱하기 equal 2를 하게 되면 자기 자신에다가 1 곱하는 거죠. 해보니까 100보다 작은 10이나 39, 76은 2배가 됐고 나머지는 그대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 또 활용해서 이런 일을 계속 반복을 하겠습니다. 자, 그 모든 숫자들이 100보다 작은 숫자들은 2를 곱하는 거니까 증가를 하겠죠. 증가를 해서 결국은
100보다 커질 때까지 계속 이러한 일을 반복을 했으면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때의 값이 150과 200 사이에 있는 값들을 우리가 한번 선택을 하는 그런 코드를 작성을 한다면 어떨까요? 자, 물론 이제 이러한 일을 매뉴얼로 여러 번 우리가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코드를 한번 실행시키고 또 코드를 실행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곱해졌죠? 또 한번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이제 82, 100보 작으니까 또 한번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이때까지. 그러면은 된 건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씩 확인을 해 가면서 매뉴얼로 작업을 한 건데, 이것을 루프를 사용을 해서 하려면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계속 이런 일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여기 있는 값들이 모두 100보다 커지면 멈춰야 되죠. 그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것을 판단을 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자, 지금 이 상태에서 A가 100보다 큰지를 확인해 보면 전부 다 true가 되죠. 즉, 이런 것이 모두 true가 되면은 이제 멈추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이 모두 true가 됐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 이 값을 sum을 해보면 5가 나오는데요. 5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이것을 만족하는 컴포넌트의 개수하고 동일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조건이 만족했는지 만족했지 않았는지를 다음과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자, 모두 100 이상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한다면 여기서 어버브니까 뭐 100보다 컸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 그걸 반대를 생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그래서 100보다 같거나 작은 것들이 몇 개 있는지를 카운팅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하죠. 그래서 이것 중에서 100보다 같거나 작은 것이 있으면은 그런 것들에다가 이제 2를 곱하는 거죠. 100보다 작은 거에다가.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게 되면, 자, 결과를 볼까요? 자, 루프를 한 번만 하게 되면, 네, 내가 원하는 대로 이 결과와 동일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이러한 참 또는 거짓의 리스트를 이제 sum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때는 true가 되는 개수를 알려줍니다. 네, 자, 이제 A를 우리가 만들었고요. 원하는 대로. 그런 다음에 하는 일은 이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들을 다 선택하는 것인데, 자, 150보다 크고 200보다 작은 것을 C1, C2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면, C1은 여기 있는 값들 중에서 150보다 작은 것이 어디인지를 알려줍니다. 즉, true가 된 것이 150보다 작은 숫자들이죠. C2는 200보다 작은 것, 150보다 큰 거죠. 네. 그리고 C2는 true가 된 것들을 보면 이 조건이 참이 되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은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을 하는 거니까, C1과 C2를 동시에 만족을 하는 AND 조건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 ampersand를 이용을 해보면 true, false인 경우는 false, true, true인 경우는 true와 같이 논리적인 AND 연산이 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쓰게 되면은 A에 있는 원소 중에서 150과 200 사이에 있는 원소를 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numpy 어레이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림을 그리는 매플라 라이브러리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매플라 라이브러리를 이제 임포트는 numpy인 np로 하는 것처럼 보통 plt로 많이 임포트합니다. 그리고 매플라 라이브러리에는 또 다른 모듈들이 있는데, 그러한 모듈 중에서 .pyplot이라고 하는 모듈을
PLT로 임포트를 하면 그래프와 같은 것을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프를 그리는 가장 심플한 방법을 하나 설명을 하죠. 자, 먼저 그 사인 함수를 그려보려고 하는데요. 네, 지금 y는 sin x 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려고 하는데, 자, 그래프를 그릴 때 그래프를 그리는 x의 범위를 정해야 되겠죠? 자, x의 범위를 우리가 마이너스 3부터 3까지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그래프를 이제 매플 라이브러리를 그리려면 내가 이런 뭐 식을 입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고자 하는 점들을 내가 굉장히 촘촘하게 얻어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의 x좌표들을 다 얻어내고요. 이런 점들의 y좌표들을 다 얻어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그런 다음에 이 두 개의 x좌표, y좌표를 plt.plot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x좌표 따로, y좌표를 따로 입력을 합니다. 여기서 같이. 그렇게 되면 첫 번째 넣어준 값들을 x좌표로 하고 두 번째 넣어준 값들을 y좌표로 하는 점들을 연결을 해서 부드럽게 그림을 그려주는 겁니다. 자, 이런 파이플랫을 이제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점들의 x좌표, y좌표들을 다 묶어야 되는데요. 자, x좌표는 범위를 우리가 -3부터 3까지 정했다고 한다면 거기에 있는 많은 점들을 우리가 일일이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좀 쉽게 해주는 것이 그 numpy 모듈에 있는 arrange라고 하는 함수를 쓰는 겁니다. 자, 이 함수에는 시작하는 값, 끝나는 값, 그리고 간격을 넣게 됩니다. 그러면은 -3부터 3까지 0.1 간격으로 값들을 쭉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그런 값들을 numpy.sign에다가 x를 집어넣게 되면 이 sin 함수도 컴포넌트별로 계산합니다. 즉, x라고 하는 이러한 numpy 어레이를 집어넣게 되면 y가 이러한 그 컴포넌트별로 사인을 계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데요. 자, 맨 마지막에 그 플랫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plt.show까지 하면은 이제 그림이 보여지는데요. 물론 이제 생략을 해도 이 주피터 노트북에서 보여지기는 하지만 plt.show까지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한번 실행을 해보죠. 네, 지금 보면 여기 좀 지저분한데 이걸 지우면 네, -3에서부터 3까지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때 그 x가 뭔지 한번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죠. 네, -3부터 3까지 0.1 간격으로 하다 보니까 맨 끝에 있는 3은 포함을 하지 않았는데요. 자, -3, 그 다음에 -2.9, -2.8 등등등 값들을 만들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자, 이 값을 이제 np.sign에다 집어넣으면 컴포넌트별로 사인 값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준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사용하면 여러 가지 복잡한 함수도 그림을 그릴 수가 있을 텐데요. 자, 다음 코드를 사용하면 어떤 그래프가 그려질까요? 보니까 x를 컴포넌트별로 4제곱을 하고요. 그 다음에 4를 곱하고 얘는 세제곱을 하고 2를 곱하고 제곱을 하고 60을 빼고 마이너스 60을 곱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를 이제 추가합니다. 즉, 이 코드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y는 4x 4제곱 플러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60 x제곱 마이너스 5라는 4차식의 그래프를
-5에서 5까지 0.1 간격으로 점을 선택을 해서 그리는 코드가 되겠죠? 한번 실행해 볼까요? 네, 이런 4차 방식의 그래프가 잘 나왔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복잡하게 할 수도 있는데요. 자세한 것은 뭐 따로 설명을 하지는 않을 텐데, 이 내용들을 이제 읽어보면 대충 어떤 것들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특히 이제 이런 그리드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나타나게 할 수도 있고요. X 레이블, Y 레이블이라고 해서 X축상에, Y축상에 어떤 그 글자들을 나타나게 할 수도 있고, 타이틀로 제목을 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림 파일로. 이걸 실행을 하고 나면 같은 폴더에 여기 png 파일 만들어졌죠? 지금 여기 파일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였나요? 네, 보이겠죠? 합시다. 그린 것을 이제 여기서만 보지 않고 다른 쪽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림 파일을 저장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그리고 나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미지 저장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렇게 그 코드로서 저장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리스트 스퀘어 어프록시메이션이라고 하는 선형대수 문제를 푸는 이그젬플을 이제 뒤에 달아놨는데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numpy 어레이와 matplotlib 라이브러리를 쓰는 방법을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